안철수 대표 하는 걸 보면은 밀린 방학 숙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의아해요. 네. 왜냐하면 자, 이번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추석 메시지 들어보시죠. TBS 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들녘의 황금 물결 속에서 펼쳐지는 황금 연휴입니다. 보름달처럼 밝고 충만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나라 지키는 군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과 소방관, 남들 쉴 때 더 바쁜 분들, 취직 준비하는 젊은이들, 또 공부하고 일하느라 바쁜 손자 손녀와 아들 딸 만나려고 고향에서 서울로 역귀성하시는 어르신들, 허리 조심하시고 쉬엄쉬엄 오십시오. 추석은 결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온 국민의 힘으로 변화의 시대를 연 지금 우리 국민이 더 정의로운 나라에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져야 하고 우리 아들, 딸은 엄마, 아빠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꿈 국민의당이 받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TBS 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네, 안철수 대표의 추석 메시지 들으셨는데요. 지금 대표직으로 복귀한 다음에 행보 어떻게 평가하세요, 서가번 의원님? 예, 대표를 복귀하는 게 잘했냐 못했냐는 자체하고 네. 지금 그 이후에 쭉 이렇게 보면 안철수 대표 보면은 뭔가 바빠요. 예. 바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죠. 좋은데 그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밀린 이 개학날 앞두고 밀린 방학 숙제 해야 되는 거. 네. 딱 지금 안철수 대표 하는 걸 보면은 밀린 방학 숙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의아해요. 네. 왜냐하면 야당 대표로서 지금 어쨌든 제2야당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아이덴티티 설정이 좀 불분명하긴 합니다만은 국민의당은 중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지자들은 대부분 약간의 그 진보적 색채를 띠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가 있어야 할 장소 또 해야 할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이게 좀 뜬금없는 거죠. 그러니까 밀린 방학 숙제 하듯이. 부산하긴 한데 뭔가 방향이 그렇죠.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또 어떻게 됩니까? 소방서도 갔다 군부대도 갔다 어디도 갔다 하는데 네. 이게 국민들이 보기 좀 뜬금없기도 하고 또 거기 가서 또 약간씩 조금씩의 이게 사고도 생기고 지난번 소방서 갔는데 어떤 SNS에 올린 소방대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소방대원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지금 대원들 저 숫자 좀 늘려주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경무에 시달리니. 국가적 전환. 네. 그때 추경 때 또 맹렬하게 반대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와서 아까도 저 메시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모습들이 그러면은 소방서에 왔으면 소방대원들에게 뭔가 또 소구력 있는 그 얘기도 해주면서 그들의 애환들, 그들의 요구들 또 그들의 역할들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엇박자가 나는 거죠. 이런 게. 그렇게 보시는 그러다 거군요. 보니까 지금 조금씩 뭔가 이게 안 맞죠. 핀트가 안 맞는다. 그렇죠. 네. 정도는 어떻게 느낌입니다. 평가하세요? 예, 일단 그 메시지 내용을 보니까 앞에 두 분보다는 내용은 참 좋네요. 근데 저분은 문제가 뭐냐면 말투랄까? 이제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그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안철수 대표는 이상하게 말하는 거 보면 분유 냄새가 나. 그게 좀 오늘도 좀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네, 분유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유인태 의원이 그런 얘기 이제 하셨는데. 그렇군요. 어쨌든 안철수가 이제 강철수가 됐었다가 또 그것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다시 이제 변철수가 된다는 얘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바쁘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고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철수 대표는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고 있어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에 가는 길을 가고 있죠. 그래서 바빠봤자 별로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정돈 의원님의 평가는 일관됩니다. 지금 그러면 그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도 이제 계속 그 정치권에 설왕설래 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나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뭔가 할 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야3당이 선거연대를 해서 네. 서울시는 안철수만 내보내고 경기도는 남경필만 내보내고 그런 식으로 인천은 이제 유정부만 내보내서 야3당 후보 단위로 예 그렇게 이제 하면은 그래도 좀 선거를 치를만 할 겁니다. 그거 말고는 어렵죠. 현실적으로 안철수 대표 그거는 뭐 지지 기반이 전혀 달라서 현실적으로 이제 관심 받히겠죠. 지금 저 소속 의원들은 다 전라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역구는 그렇지. 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고민이죠. 나가야 되는데 본인은 나가고 싶겠습니까? 지금 국민의당의 죽음인데. 상황을 봐서는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예. 안철수 대표 안 나가면 도망가는 건데 안 나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서 무슨 누구를 냅니까? 대표선 이 선거 전국 선거라는 게 네. 이게 이 대표 선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선거에 이 파이팅이 생기는 건데 안철수 안 나가는 국민의당 그럼 누가 나가죠? 어디에 누가 나가죠? 그러면은 광역단체장들 중에서 전남지사 광주시장 서울에서 싸워죠. 서울에서 센 선수가 나가줘야. 그래 저게 무슨 가능성이 있네? 짝수가 좀 있네? 좀 기대감이 생겨서 거기도 파이팅이 생기는데 네. 지금 뭐 지지율을 논외로 하더라도 네. 현재적 지지율을 논외로 하더라도 네, 그런 고민들이 본인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자니 죽겠고 이게 참 진퇴양난이죠. 아니에요. 안 대표는 서울시장을 반드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지만 그게 그 사람의 책무입니다. 책무다? 예, 지난 선거에 사실 서울시장을 나갔어야 되거든요. 예. 그때 나갔으면 강철수가 됐죠. 근데 이제 늦었지만은 저희가 당을 위해서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서울시장도 안 나가면 됩니까? 떨어지더라도 나가야지. 그러면 안 나가는 것이 그 나가서 떨어지는 것보다 정책 타격이 더 크다고 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보세요? 뭐 아무 역할이 없는 거죠. 그때는 회피가 돼버린다 이런 얘기. 아무 역할이 없어져요. 오케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추석 메시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홍준표입니다. 한가위를 맞아 가족, 친지, 이웃과 넉넉한 정을 나누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보름달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길 빕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5천만이 핵인질이 되어 있고 경기는 계속 침체 국면에 있어 서민들의 살기가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은 위기 때마다 힘과 용기를 한데 모아 국난을 극복한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이겨내지 못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뼈를 깎는 자기 혁신과 잘못된 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견제 그리고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으로 정의롭고 슬기로운 야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준표 대표의 지금 추석 메시지 들었는데 추석 메시지가 상당히 엄중한 것 같습니다. 정동훈 의원님. 제가 듣기에는 건강이 별로 안 좋은 목소리 같아요. 힘이 붙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지금 야당이 어렵잖아요. 예. 그런데 야당이 지금 사실 여당이 아까 이제 사실 지지율이 높다는 것도 사실 상대적인 겁니다. 야당이 너무 이제 헤매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네네. 여당이 높은 건데 제가 이제 홍준표 대표한테 감히 죄송한 얘기를 드리면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뭐 친박 청산한다면서 그것도 뭐 못하고 있고 뭐 또 정치는 대화인데 네. 청와대 뭐 거기 가서 좀 할 얘기도 좀 하고 그러지 말이죠. 그것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얼굴 아닙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의 얼굴인데 대표니까 네. 그 당의 수준은 대표의 수준이라고 저는 이제 정말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출발하려면 젊은 지도자를 새로 내세워 가지고 뒤에서 이제 밀어주고 그래야지 나는 살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체제 가지고는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홍준표 대표의 당내 리더십 기반조차도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기반이 뭐 좀 있죠. 근데 뭐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방선거가 분기점이라고 보세요?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지방선거에서 이제 결국 지금 있는 것마저 놓치면은 그만두겠다고 했으니까. 자, 서가분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의롭고 슬기롭게 극복해 당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네. 이제 공감력이 좀 떨어진 것 같죠. 지금 현재 홍준표 대표의 이 행보와 언행을 보면은 예. 공감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그 정도는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사실 홍준표 대표 집권 당에서 벗어나와서 네. 이제 그 집권당에서 야당으로 나왔는데 네. 그래도 제1야당이단 말이죠. 당의 존재감은 없고 그냥 홍준표 개인 네. 일종의 좀 좋게 얘기하면 트럼프식 이 홍준표의 이 본인의 이 존재감만 지금 국민들에게 확인시켜가고 있는 것 아닌가. 본인의. 예. 왜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지금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뭐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제1야당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그 의무, 책무는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그 북핵 문제, 엄중한 북핵 문제, 안보 정말 안보는 보수라고 자기들의 트레이드 마크로 네. 자기들의 전유물처럼 얘기를 하면서도 그에 대한 그 논의 한번 해보자고 하는 그 대통령의 청와대 회동 회동조차도 참여하지 않고 그러면 또 딱히 국민들에게 소구력 있는 뭔가를 메시지를 내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해법을 내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런 것들 뭐 그다음에 당이 혁신한다고 하면서 지금 뭐 친박 그 가장 핵심이 결국 친박 박근혜 출당이 아니잖아요. 이미 결국 친박 이른바 친박 팔적 뭐 얘기하는 친박 세력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야당의 그를 정립하는 건데 예. 뭐 그냥 그거는 지금 뭐 아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목소리만 세죠. 목소리만 세게 나가는 게 결국은 지금 자기 본인의 이 모든 것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적 이 고민, 네. 어려움, 대법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지금 다 함께 해서 그런 거 아닐까? 네. 정도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당혁신위원회가 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의 절반 이상을 정치인으로 전략 공천한다. 안을 내놨잖아요. 만약에 이게 실현이 된다면 그 당 기초조직을 홍준표 대표가 장악할 수도 있다. 논리상으로 이런 얘기가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실현이 안 되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당 혁신위원장인가 혁신위원인가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정치 신인은 돼서 갖고 이 선거에 이기겠어요? 좀 지명도가 있어야 되는데 또 이제 명망가가 또 누가 이 당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괜히 말만 그럴 듯하지 사실 실현되지도 않은 얘기고 채우기도 힘들다. 예, 지방선거 지금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뭐 친야 성향들이 많이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럴듯하게 좀 사람들이 볼 때 참신해 보이고 유능해 보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별로 눈에 안 띄어요. 그러니까 장세가 너무 약하니까 이제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자유한국당 이야기까지 이제 잠깐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7087님 이번 우리 집에서는 정치보다 선거 임했을 때 시골에 사시는 어머니에게 행여 금품 제공이 있을 때 절대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품 제공이 없다고 하네요. 라는 문자 주셨고요. 아유 그럼 많이 깨끗해졌죠. 그리고 또 깨끗해져야 되고요. 5045님이 역시 정두원 의원이 속 시원하게 꼬집어주고 계시네요. 라고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그래서 시원한 정 의원님께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추석 메시지 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 평소 궁금했던 게 있어서 홍준표 대표의 별명관 중 하나가 레드 준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패션 빨간색을 엄청 좋아하시던데 왜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그거는 이제 한나라당 한나라당 색깔이 빨간색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이제 빨간색을 넥타이도 항상 빨간색을 메고 다니고 근데 또 양복은 파란색을 입으니까 되게 안 맞아요. 깔맞춤이 전혀 안 돼요. 혹시 태극 저거 의식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멋이 없어요.
선진국 정치인들은 되게 멋있거든요. 그 정치인들은 패션이? 멋있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얼굴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자주 보이는 연예인 비슷하기 때문에 네. 좀 멋있을 필요 있는데 깔맞춤이 안 되고 뭐 막 무슨 쌈 바지처럼 입고 다니고 이제 그런 정치인들이 꽤 많은데 왜 빨간색을 좋아하는 거예요, 홍준표 대표는? 근데 누구한테 조언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조언을?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을 항상 저걸 해라. 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농담 삼아서 물어봤어요. 네. 형님 혹시 속옷도 빨간색 입으십니까? 그랬더니 부인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씩 웃더라고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씩 웃는 정도가 아니고 네. 내가 좀 직접 물었어요. 홍준표 대표한테. 네, 그랬더니 네. 나는 빤스도 빨간색이다. 아 진짜 본인이? 네, 직접 들었습니다. 아, 빨간색을 엄청 좋아하시는구나. 네. 왜 이렇게 빨간색 좋아하시나 해가지고 평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네. 정도는 그런 어떻게 느낌입니다. 평가하세요? 예, 일단 그 메시지 내용을 보니까 앞에 두 분보다는 내용은 참 좋네요. 근데 저분은 문제가 뭐냐면 말투랄까? 이제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그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안철수 대표는 이상하게 말하는 거 보면 분유 냄새가 나. 이러는데 그게 좀 오늘도 좀 그런 냄새가 나는 분유? 것 같아서 분유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유인태 의원이 그런 얘기 이제 하셨는데. 아 그렇군요. 어쨌든 안철수가 이제 강철수가 됐었다가 또 그것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네. 요새는 다시 이제 변철수가 된다는 얘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바쁘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고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철수 대표는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고 있어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가는 길을 가고 있죠. 그래서 수 대표 하는 걸 보면은 밀린 방학 숙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의아해요. 네. 왜냐하면 자 이번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추석 메시지 들어보시죠. TBS 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들녘의 황금 물결 속에서 펼쳐지는 황금 연휴입니다. 보름달처럼 밝고 충만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나라 지키는 군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과 소방관, 남들 쉴 때 더 바쁜 분들, 취직 준비하는 젊은이들, 또 공부하고 일하느라 바쁜 손자 손녀와 아들 딸 만나려고 고향에서 서울로 역귀성하시는 어르신들, 허리 조심하시고 쉬엄쉬엄 오십시오. 추석 어디도 갔다 하는데 네. 이게 국민들이 보기 좀 뜬금없기도 하고 또 거기 가서 또 약간씩 조금씩의 이게 사고도 생기고 지난번 소방서 갔는데 어떤 SNS에 올린 소방대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우리 그 소방대원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지금 대원들 저 숫자 좀 늘려주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지금 경무에 시달리니. 국가적 전환. 네, 그때 추경 때 또 맹렬하게 반대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와서 뭐 아까도 저 메시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모습들이 그러면은 소방서에 왔으면 소방대원들에게 뭔가 또 속력이 있는 그 얘기도 해주면서 그들의 애환들, 그들의 요구들 또 그들의 역할들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엇박자가 나는 거죠. 이런 게. 그렇게 보시는 그러다 거군요. 보니까 지금 저 조금씩 뭔가 이게 안 맞죠. 핀트가 안 맞는다. 그렇죠. 추석은 결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온 국민의 힘으로 변화의 시대를 연 지금 우리 국민이 더 정의로운 나라에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져야 하고 우리 아들, 딸은 엄마, 아빠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 국민의당이 받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TBS 교통방송 애청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네, 안철수 대표의 추석 메시지 들으셨는데요. 지금 대표직으로 복귀한 다음에 행보 어떻게 평가하세요, 서가번 의원님? 예, 뭐 저 대표를 복귀하는 게 잘했냐 못했냐는 자체하고 네. 지금 그 이후에 쭉 이렇게 보면 안철수 대표 보면은 뭔가 바빠요. 예. 바쁜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죠, 좋은데 그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밀린 이 개학날 앞두고 밀린 방학 숙제 해야 되는 거. 네.
딱 지금 안철수 대표 하는 걸 보면은 밀린 방학 숙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의아해요. 네. 왜냐하면 야당 대표로서 지금 어쨌든 제2야당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아이덴티티 설정이 좀 불분명하긴 합니다만은 국민의당은 뭐 중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지자들은 대부분 약간의 그 진보적 색채를 띠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가 있어야 할 장소 또 해야 할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이게 좀 뜬금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학 숙제 하듯이. 부산하긴 한데 뭔가 방향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또 뭐 어떻게 됩니까? 뭐 소방서도 갔다 군부대도 갔다